안녕하십니까. 무민명리 강의로 오늘은 90번째 시간입니다. 외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내격을 하면서 십전격을 배웠죠. 식신상관, 정제, 편제격, 그 다음에 정관, 정인, 편인, 그 다음에 걸록과 양인을 포함한 십전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사주의 대부분은 한 7, 80%는 내격에 속한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 배우는 외격은 격의 종류는 너무나 퍼센트로 따지면 몇 퍼센트 되지 않습니다만은 그 종류는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기 때문에 모든 걸 설명을 드리면서 외격에서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주로 몇 개 일어나는 어떤 특징적으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외격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격은 좀 일상적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자동차로 비기면은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차는 아닙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좋게 설명하자면은 흔하게 볼 수 있는 차는 아니다가 보니 귀중함, 그 어떤 능력, 크기, 이런 것보다는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외격의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주의 그릇이 좀 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릇이 큰 것과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은 또 다릅니다. 또 내가 큰 그릇을 타고났지만은 그 안에 아무것도 못 담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담겨 있는 그릇에 구멍이 뚫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외격에서는 잘 기억하고 계셔야 파악하기가 쉽고요. 외격의 기세를 가지고 있으면은 내격의 기세와는 사주를 판별하는 법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외격의 기세는 설명도 좀 어렵고 내가 그걸 분명하게 체크를 해서 정확하게 찍어내기도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은 20, 30%는 적은 퍼센트는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익히고 가야 될 내용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앞에서 적용할 때 설명을 드렸고요. 제일 먼저 전환격에 대해서 먼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격 중에 전왕격입니다. 이게 이제 전체 다 왕한 기세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왕하다는 제일 번의 의미는 좌우묘유가 들어간다는 의미가 되겠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비견겁재가 극왕하고 타오행이 무력한 격국을 말한다. 그래서 비견겁재가 강하겠는데 다른 오행이 무력하다는 의미는 너무나 한쪽으로 편향한 기세가 있다가 보니 그 무력한 오행이 별로 역할이 없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일광과 동일한 비겁이 용신, 인성, 식상이 희신이 되고 재성, 관성우는 흉한다. 이제 재성, 관성우는 왜 흉하냐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관성은 나를 극하는 거고요. 흔들고 깨는 걸 말을 합니다. 또 재성은 내가 극하고 흔들고 깨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맞는 거는 당연히 나를 극하는 거는 내가 상처를 입습니다만은 내가 극할 때도 극을 당하는 쟤도 상처를 입습니다만은 극을 하는 나도 상처를 입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신운은 이제 전왕의 용신운은 나를 도와주는 운이라든가 나와 같은 운이라든가 내 힘을 부드럽게 빼는 식상 설계한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그런 설계하는 운이 왔었을 때 용신으로 제일 먼저 잡는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환격에는 크게 말하면 5가지의 격이 있습니다. 전환격에는 곡직, 염상, 가색, 종역, 윤학격이 있다. 그래서 요 곡직, 염상, 가색, 종역, 윤학격 이 5개의 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환격은 월지가 충되면은 부모덕이 없고 가난하고 참화를 당한다. 참화. 무서운 단어죠. 아주 어려움이 많겠다. 이런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환격에서 일간을 거역하지 않아야 하는데 재관이 있으면은 부기는 짧다. 그래서 이럴 때는 운이 왔었을 때 재관운을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전환격에는 관살운이 오면은 파산, 부도, 형벌 등 재앙이 있고 묘운도 불길하다. 묘는 이제 내가 묘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전환격 사주들은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곡직격이지요. 이제 이게 곡직은 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똑바르기도 하다 이런 말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곡직이라는 의미의 뜻은 부드럽기도 하고 강하기도 하고 때로는 유연하기도 하면서 고든 성질도 있겠다. 그러다 보니 나무와 목과 같은 기질을 제일 먼저 설명을 하겠지요.
그래서 곡직격은 가불일간이 등령을 하고 지지에 목국이 있어야 된다. 등령했다는 말은 같은 오행이 월지에 있어야 되거나 때로는 최소한 일간을 생하는 그런 오행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가벌일간이다 보니 일간이 월지가 인묘하든가 때로는 해수, 자수 이런 정도 느낌이 올 때는 이 등령의 기세를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목이 용신이고 수운, 화운은 희신이며 금토운을 싫어한다. 그래서 곡직격은 곡직을 나를 극하는 그런 것들이 매우 힘들다, 어렵다. 그래서 전황격들은 전부 다 재관운을 운에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를 도와주는 운, 비겁의 운, 때로는 나를 힘을 부드럽게 설계해주는 식상의 운만 보지요. 그래서 수운, 인수운이죠. 화운, 그 다음에 나를 부드럽게 힘을 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군은 나와 같은 비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신과 희신의 의미는 나의 힘을 거역강한 일간의 기세의 강함을 거역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형충운을 기피하고 형충운을 그렇게 좋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기피하고 신앙을 기뻐하며 대운세운이 동일하며 묘운은 불길하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황은 나를 바라보는 나와 같은 오행의 용신입니다. 특히 그 용신을 거역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아주 그래서 신앙을 기뻐합니다. 약하면 안 된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곡은 이제 나무는 목의 기세는 어질인자를 쓰지요. 그래서 인자를 쓰기 때문에 인품이 어질고 교육계, 의사, 법관, 문교, 교육 등에서 귀인이 되며 명예가 우선이고 돈과는 거리가 있다. 이제 아무래도 이게 어질인자를 쓰고 베푸는 기질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재물과 인연은 좀 약할 것이다. 이런 말의 설명 같습니다. 목국, 삼합이 잘 되면 잘 구성되면 귀격사주로 인자하며 수명이 장수한다. 수명 장수 문제는 요즘에는 특히 이제 죽는 문제를 얘기하기는 어렵지요. 옛날과 같이 수명이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병원에 가서 살아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옛날 같으면 이러저러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다 겪었던 사람들이 요즘에는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수명을 연장하고 가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명 얘기는 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특히 곡직 같은 경우는 천간지지가 나를 극한 운이 왔었을 때는 매우 어렵다. 이 문제는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사주가 하나 있습니다. 이 사주 보죠. 을목일간이 월지가 묘월을 태어났습니다. 이런 경우는 등령했다라고 말을 하지요. 그래서 일간이 등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풀었던 걸로 설명을 하자면은 내격 기준으로 설명하자면은 을목은 언제 태어나는 것이 좋다고 그랬나요? 여름과 봄에 태어나는 거 좋다고 했죠. 절기는 봄이니까 그렇게 나쁘지는 않겠다. 천간에는 간목, 병화, 때로는 경금 이런 것을 바라봤는데 여기는 간목이 있습니다. 요거는 그렇게 이 외격부터는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간, 천간이기론 이런 얘기는 하지는 않고요. 대신에 이제 신살은 조금 살펴봅니다. 그래서 신살을 볼 때는 을묘일간이죠. 을묘일간일 때는 요거는 공망을 찾으면 뭘까요? 묘자리에서부터 천간을 읽어간다. 그래서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기하면 자축이 공망입니다. 이 사주는 자축은 없고요. 그 다음에 삼재 같은 경우는 인호술이죠. 인호술은 신유술년의 삼재인데 이 사주는 신유술년이 삼재인데 이거는 금의 기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은 삼재 때마다 매우 어려움을 겪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왜냐? 나를 극하는 재관운이 아주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천을기인 같은 경우는 을목 같은 경우는 자화신인데 이거는 보이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화 같은 경우는 이제 인호술 같은 경우는 진도화의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지살도 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양인, 귀문, 백호 이런 것들은 다 보이지는 않고요. 이제 상문조객 같은 경우도 인을 기준으로 따지면은 진과 그 다음에 자일 텐데 진과 자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다른 거는 크게 살필 거는 없고요. 을목이 월지에
묘월에 태어나서 등령을 했고 지지가 목국의 기세를 이루고 있다. 이러면은 분명하게 이 사주는 곡직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사주는 재와 관이 없어야 성격이다. 이거는 전학계 곡직격이기는 합니다만은 이 사주에 재와 관이 있으면은 파격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주는 시가 무토의 정제를 하나 가지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 이 사주는 곡직이기는 한데 파격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곡직에 파격이 될 때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거 전부 다 비견겁의 기세를 강하게 가지고 있지요. 근데 제가 그만큼 충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는 부부간의 인연이 좀 멀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이제 운으로 바라볼 때는 제일 먼저 을목 같은 경우는 곡직 같은 경우는 항상 운에서 비겁이 용신이고 그 다음에 인수와 식상이 희신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을목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목을 찾지요. 목을 찾는데 없고 그 다음에 화도 괜찮다. 왜냐? 나의 힘을 부드럽게 설계하니까 화의 기세, 그 다음에 수의 기세, 그 다음에 개의 기세, 그 다음에 갑의 기세, 을, 해, 자, 이런 식으로 봅니다. 그래서 운이 매우 어렵다라고 말씀드리죠. 그렇게 좋은 운을 그렇게 타지는 못했다. 갑인년생 같은 경우는 74년생입니다. 올해만 한 47세 이런 정도 되는데 이제 이게 제가 할 때는 신민년 때 만났던 것 같습니다. 신민년에 만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얘기를 쭉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미대운 때 만나다 보니 제일 먼저는 이제 재에 대해서 제일 문제가 먼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은 그런 일이 일어나고 아마 겪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1, 2년 금방 만난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재 문제는 겪을 것이다. 그래서 곡직의 문제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곡직 설명 또 두 번째, 전환격 중에 두 번째 염상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환격은 곡직, 염상, 가색, 종역, 윤화격이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첫 번째 가색, 종역, 곡직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두 번째는 염상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정일간이 월지에 등령하고 지지에 화국이 있으면 성격이다. 얼마나 불이 뜨거우면은 염이라고 하는 거는 위아래라 불이 두 개씩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뜨겁다 이런 말이 되겠고요. 충을 기피하고 신앙을 필요로 하는 바 대운과 세운이 동일하다. 화가 용신이고 인성이 목, 그 다음에 설계하는 토가 희신이다. 그래서 염상도 곡직과 마찬가지로 비견겁재가 용신이고 그 다음에 나를 생해주는 인성과 나의 힘을 부드럽게 빼주는 식상운은 설계하는 운인 식상운을 희신으로 삼는다. 그래서 화가 용신이고 인성인 목, 그 다음에 설계하는 토가 희신이며 금수운은 대흉이다. 그래서 금수운이 흉이다는 의미는 나를 극하거나 내가 극하는 모든 운들이 어렵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식상이 용신이면 토가 화를 흡수, 관직은 어려우나 금인 재성을 생하여 부자가 될 것이다. 성격이 되어도 운이 목화운으로 흐르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 마찬가지겠죠. 나를 극하는 어떤 운들을 만나게 되면 어려울 것이다. 그 다음에 관절염, 맹장염, 충수염, 골수염, 각종 염증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질병을 앓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염상의 불의 기세가 너무 강하면은 우리 몸은 이제 수분이 70%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불의 기세가 너무 강하다가 보면은 그 강한 기세 때문에 몸에 수분이 마르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관절염이라든가 이런 어떤 연골 파트 이런 어떤 부분이 매우 힘들어지지요. 그렇기 때문에 눈도 나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주 질병적으로는 오행이 편향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편향되어 있는 걸로 인해서 생기는 흉들은 분명히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체능의 소질이 있고 문화, 언론, 교육, 전자공학, 때로는 화학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기 이런 파트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사주가 있습니다. 온통 뻘겋죠. 정민년, 그 다음에 병호월, 정사일, 병호시에 태어난 사주입니다. 여자 사주고요.
그래서 정화일주가 사주가 이거 지지는 사와 오와 미라고 하는 것이 삼합방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뭐 대표적인 전환격의 염상의 기세를 가지고 있는 사주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른 어떠한 것들이 아무것도 보이지는 않지요. 그래서 여기다 대놔놓고 정화는 겨울과 가을이 좋고 정관에 경금과 뭐 때로는 간목이 있으면 좋고 간목 같은 건 괜찮기는 하겠네요. 경금이 있으면 이렇게 설명을 쭉 이어나가는 것은 이 사주를 올바르게 설명할 수 있는 사주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그렇지만 이제 신사를 한번 볼까요? 정사일주의 공망은 무, 기, 경, 신, 임, 게 자축이 공망이죠. 뭐 당연히 없겠고요. 삼재 같은 경우는 해묘미년은 사오미년이 삼재입니다. 이 사람은 사오미년이 오더라도 별로 뭐 영향을 받지는 않겠죠. 천을기일 같은 경우는 병정은 해유기 때문에 뭐 이 사주는 뭐 없고요. 그 다음에 사오미년이 이렇게 진이 과부살입니다. 이 사주는 뭐 없죠. 없기 때문에 뭐 그렇고 대신에 이제 미라고 하는 것은 양인이기도 하고요. 도화살이기도 합니다. 홍염살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런 홍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끼가 좀 많겠다. 때로는 염상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연예인, 예체능 이런 말을 했었고요. 때로는 사람 앞에 나서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언변이 좋고 행동력까지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홍염까지 가지고 있다가 보니 그런 기세가 더더욱 드러나게 될 거고요. 양인까지 있는데 양인이 있는 반면에 평관이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세는 어마어마할 것이다. 때로는 자기가 자기를 제어를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사주에 화기세가 많으면은 무속인의 기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너무 기세가 세버리면은 차라리 무속인의 기질로 가지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어떤 너무나 한쪽으로 쏠려버리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기세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굳이 다스릴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다. 내가 수구리고 내가 이렇게 차분하게 있으려고 마음을 먹어야지 나한테 강압적으로 뭘 시키거나 하기 싫은 걸 시킨다 이런 사람이 듣지도 않겠지요. 정민년생 같은 경우는 6, 7년생입니다. 6, 7년생이 정민년이죠. 그럼 이 사주도 운으로 한번 찾아보면은 제일 먼저 화운이 좋다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목운이 좋다라고 했었고 토운이 좋다라고 했었죠. 그럼 찾아보겠습니다. 화, 토, 때로는 토, 그 다음에 토, 그 다음에 쭉 해서 토, 그 다음에 목운, 6, 7년생이다 보니 올해 57살, 54살, 54살, 이렇죠? 54살. 그러면은, 임자대운으로 갈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만났었을 때는 신해대운에서 만났었습니다. 50살인가 그때 만났었죠. 재관운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말할까요? 이 불기세를 이기는 사람이 누가 있을 것이며 이 사람 주변에 누가 남아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인연이 없더라고요. 육신의 인연이 없는데 운까지 신의 대운의 운까지 만나다 보니 그 어떤 신과 해라고 하는 것은 다 녹아버리고 없었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다 좀 덧붙이면은 이 사람은 아주 뭐라 그래야 될까요? 화끈한 기질 때문에 아주 서비스 직종의 일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능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사람을 잘 대하면서 서비스직은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혼자 너무 그 강한 기세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좀 호불호가 갈리는 편이다라고 본인이 인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다 나쁘다 말할 수는 없었지만은 이 강한 기세를 본인은 잘 써먹고 운동도 아주 열심히 하고요. 화려하게 댄스 같은 그런 것도 많이 배워서 실제로 잘한다 또 재밌게 즐긴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지내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이 정사일주는 고란살이죠. 여자가 고란살의 기세를 있으면 항상 외로움을 탑니다. 그래서 자기 주변에는 사람이 없다 해서부터 이런 외로움 얘기는 늘상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나 사주의 기세를 보여주면서 이런 기세가 있는데 어느 사람이 용광로 주변에 남아 있겠습니까? 용암이 흘러내리는 건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차분히 알아듣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아주 불기세가 이렇게 강한 사주다.
뭐 실제로 이런 사주가 있습니까? 라고 말씀합니다만은 저는 실제로 여기 있는 모든 설명드리는 사주들은 제가 전부 다 실제로 상담한 사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사주들도 실제로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곡직하고 염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좀 일반적으로 보기는 쉬운 사주는 아니지요. 그렇지만은 우리 주변에 분명히 이렇게 이런 일들의 이런 사주들은 주변에 흔하게 있습니다. 흔하게라는 말은 아닌 것 같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전환격의 기세를 살피면서 잘 좀 한번 사주를 차분하게 모르시면은 그분하고 차분하게 얘기를 나눠가면서 어떤 물어보거나 대답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판단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